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껄렁했나? 네. 토요일 경마고요. 한다건의 음담패설 시즌2 토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이 다 갔죠. 제가 올해 초에 다바가 승부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출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출전할 예정이 있는 마필이 있는데 제가 그 마필을 많이 째고 있었습니다. 한 4, 5개월을 째고 있었는데 그 마필이 출전을 한다면 2주 정도 후에 한대건 2019년을 마무리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한번 다 때려봤고 제대로 한 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취재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습에 들어가니까 부상이 많아요.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낙마했죠. 광대뼈가 부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올해 시즌은 올해 1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이나 돼야지 뭐 문세영 기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핀이 박혀 있는 것도 제거 수술을 어차피 해야 됐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푹 쉬고 내년 시즌에 문세영 기수는 돌아올 것 같고요. 오늘 뭐 김용길 기수를 만났는데 김용길 기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세영 선배 없다고 해서 나한테 맨날 우승할 만만 돌아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기수들이 문세영이라는 그늘에 가려서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좋으면은 뭐 다 문세영이 탄다 뭐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하겠습니까? 질투심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마방에서도 문세영 기수를 제외한 다른 기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경마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더욱더 뭐 이런 얘기 해서 좀 안 됐지만 문세영 기수가 다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기수들한테는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인기권의 마필들을 탈 기회가 많이 없었던 기수들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다친 사람은 정말 큰 문제 없이 몸조리 잘하고 잘 쉬면서 관리해서 다시 주로에 나와서 또 멋진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요. 문세영 기수의 쾌유를 좀 빌고요. 유승환 기수도 지금 발가락 골절이 났어요. 금이 갔죠. 그래서 유승환 기수도 지금 올해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었죠. 유승환 기수가 실버 울프하고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근데 아마도 그 정도 부상이면 올해 시즌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환 기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유승환과 문세영이 빠진 경마장의 기세 기용이 뭐 조금은 좀 복잡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주에는 큰 대상 경주 하나 있어요. 일요일날 제주 어쩌고저쩌고 대상 경주야. 이름도 까먹었어. 요즘은 뭐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이 있나봐. 잘 기억을 못해. 어쨌든 암말들의 경주인 천사행메타 대상 경주가 하나 있고요. 다음 주에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가 또 부산에서 열리죠. 그래서 서울에 뭐 샴록홀이든가 뭐 이런 앞들이 내려가는데 이번 주는 부산 기수들이 많이 올라왔고 다음 주에는 또 서울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기수 기용에 좀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기수들은 항상 말이 몰려 있게 될 수밖에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게 직접 듣지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가 취재하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취재 기회로서의 본부를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 크게 생각이 나는 게 없네. 요즘은 뭐 맨날 뒤돌아서 뭐 까먹어갖고 요즘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경마를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멍 때리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 뭐 놓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멍을 때리고 있죠. 어쨌든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운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경마는 경마 나름대로의 또 빠져들면은 또 열심히 하니까 이번 주에도 취재한 내용 가지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방송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중간에 생각나면 얘기하도록 할게요. 승부처 공지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12경주고요. 5, 7, 8, 12. 제가 중간중간에 좀 멍 때리고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7경주가 더 박아요. 그러니까 5, 7, 8, 10인데 보통은 제가 세 번째 경주를 다 박아 잡는데 오늘은 7경주 워낙에 노림수를 가시는 마필이 나와서 첫 번째 승부 이후에 두 번째 승부죠. 7경주에 더 박아 승부한다는 거. 제주용만은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보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5,000m 국산 6등급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3경주입니다. 아마 좋은 가문도 많죠. 정말 편성이 좋습니다. 워낙에 약체들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달리는 뒷가를 무시고 칼 갈아놨는데 상금머리 하겠죠. 4번을 놓고 6번 쪽으로 4번, 6번, 7번 출발이 앞서면서 경주리 13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네, 5경주입니다. 오마 스마트 한생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모 언더풀 텐트로 선입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5번을 놓고 7번, 9번 2번마 원더풀 댄서와 2위는 5번마 스마트 한센 3위. 국산마 최고마를 가리는데 제16회 9경주입니다. 설마 독도지기 그래도 1800m까지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1번만 뉴 레전드는 공백킬 가지고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번 놓고 9번, 12번 추격 트리플 라인의 뒤를 이어 서울구만 1경주입니다. 오전장의 경주는 조금 더 뭐랄까요? 우열이 드러났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경주들이 있어요. 안말 2세 안말들로만 짜여진 경주고요. 뭐 돋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바로 2번만 눈부신 한세 되겠습니다. 데뷔 전에도 안말 편성이었었죠. 선두권 공략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엘리트 AD가 원체 빠르니까 따라가다가 입상만 했는데 약간은 무뎌졌다라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뭐 그 정도의 걸음에 뭐 1분 1초대를 뛰었으면 게이트가 2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하죠. 다만 문제가 데뷔전 모습은 상당히 좋았는데 9월 29일 경주 이후에 골마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마겸이 있던 마피들은 항상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 때는 뭐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이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뭐 선행까지 단독 선행까지도 예견이 되는 마필이고 인기 마필이라서 당연히 뭐 눈여겨보야 될 마필은 맞는데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충막감은 6번마 3번마 위내는 온리를 이걸 축으로 한번 넣고 싶어요. 오늘 김동숙 기수도 만나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김동숙 기수는 싹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인데 마필의 기본적인 조교대의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마필이 좀 많이 끌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끌다 보니까는 그걸 제어하다가 코너에서 진로가 좀 막혔었고요. 직선에서는 뭐 탄력적인 걸음이 아주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뭐 이번 눈부신 한센이 정상적인 주기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우승을 할 거고요. 3번 위내 올리와 한 2배를 넘기 힘든 배당이 아닐까. 근데 뭐 이게 데뷔전이다 보니까 2배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는데 눈부신 한센 공백기를 가져 나왔다는 부분, 뭐 길지는 않았지만 골마겸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2번이 선행을 가고 3번이 그것만 따 먹으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김동숙에서 만나봐도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뭐 신마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직접 들어보면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마표를 축으로 한번 놓고 해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3번 2번은 뭐 당연히 뭐 배당도 없는 막권인데 무시할 수 없는 막권이고 정 배당이 없다면 2번 3번을 놓고 3복이나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마필이 너무 없어요. 3번만 머니 시장은 뭐 바람이 불긴 하겠지만 뭐 김현정 기술을 만나보면 싹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 주행검사 뛰는 걸 보면은 이 발주가 빠르지 않죠. 14초대의 발주를 하고 나서 원체 주행검사에 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지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막판 한 방은 더 나왔어요. 다만 이게 모래를 맞지 않는 주행이죠. 선행을 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선행 택도 없어요. 뭐 2번이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과연 외곽에 붙여서 따라갔을 때 과연 머니 시장이 주행검사처럼 편한 선행에서의 보여준 걸음보다 더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주의 전개 조건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뭐 실버 컴플리트 매직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걸음이 아주 좋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한 그 정도는 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6구만 라이징 빅토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마필이 뒤집어지면 뛸 것 같은데 지난번에 1300m 나가서 좀 얼레벌레 탔고 걸음 자체가 안 나왔고요. 이 8월 31일날 경주를 보면은 1000m 경주에서 발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체험유권 전개하는데 이 뒷걸음에서는 힘이 많이 남는 모습을 보여서 어차피 이런 마필들이 2번, 3번, 3번, 2번에 맞거니 최저 배당을 한다면 3복승 시기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죠. 3번, 2번을 놓고 어차피 뭐 다 팔리는 마피긴 하지만 6번, 11번 이 3복승식이 우리가 또 1경주부터 뭐 저게 갔네 안 갔네 뭐 일부러 빼먹었네 정주가 꼬였네 이렇게 욕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3번, 2번이 뿌려서 3번이 1등하고 2번이 3차겠어. 중간에 이거 하나 꼈어. 그 3복승식 그냥 먹는 거야. 근데 3번, 2번을 복승식을 한 방을 사놓으면 이게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 배당도 없는데. 그럼 불안한 장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경우는 3복승식으로 3번, 2번을 놓고 4번, 6번, 7번 중에서 한 방을 때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지상으로 보면은 이건 종합지가 안 맞는다 내가 봤을 때. 네. 종합지가 안 맞아. 이게 4번이 이 정도로 팔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예상가들이 건빛 전문가 예상가들이 많이 예상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끼리가 될 여지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번 놓고 3번, 4번 팔려요. 3번, 2번 맞고니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최저 배당 아니면 더 좋고. 난 이거 2번, 이렇게 2번, 4번이 최저 배당일 것 같으면 이게 한 5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방으로 때립니다. 이걸로 그냥 무조건 조지는 거죠. 4번은 모래 안 맞아봤으니까. 현장 가서 한번, 현장 배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3번을 놓고 이번 경주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은 많이 틀려. 경주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설계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일단 8마 춘산. 뭐 김동숙에서 만났던 거는 일전에 말씀드렸고. 내용 좋아요. 말도 좋고 사이즈도 되고. 데뷔전 때 모습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말새끼가. 약간 도기가 들리는 것은 있지만 직선 구간에서 힘을 쓰는 거 보면 이게 호차가 났죠. 거의 우승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8번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3화 클리너벨라가 주인공상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마방에서도 알아보면 기대감이 있고요. 약간 둔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채찍을 대면 채찍반이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이죠. 이거 뭐 어차피 뭐 팔릴 것 같긴 한데 8번, 4번을 한 방으로 끝이 났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신마들이 있으니까 3번 파워웨이트는 가능성을 보인 거지 뭐 인상적이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이마 천사박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필은 원래 임기원 기수가 20조의 마필을 조교했다가 기승 정지 때문에 기승하지를 못했는데 임기원 기수가 상당히 많이 정성을 들였나 봐요. 자기도 좀 못하는 걸 아쉬워할 정도로 지금 기수가 다비드 기수에게 갔지만 20조의 마필들은 굉장히 조교 사항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하죠. 그래서 이번 뭐 천사박 같은 경우에는 마필의 걸음이 어느 정도 변화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6번가 문학드림은 주행검사는 개판으로 봤는데 지금 워낙에 걸음이 없어 보이니까 뭐 등한시 되긴 하지만 이 박종곤 마방에 도입되는 신마들이 요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마필이 안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올해는 거의 1조 마방이 거의 상승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분위기 좋으면 말도 잘 만들기 때문에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뭐 삼복하셔도 돼요. 배당 없으면 삼복 승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쨌든 8번, 4번 이거 한방 맞건이 다소 좀 유리하고 뭐 천사박이라든가 파워요트 뭐 문학들이 이런 나피들은 삼복 승식에 대안을 가져가시고 일단 천사박은 꼭 주목해 보십시오.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 경주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한 개도 안 잡혔는데 이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뭐 종합지를 믿을 수가 없구나 여기는 지금 컴퓨터는 워낙 예상대로 늦게 잡으셔갖고. 자, 이건 맞죠. 8번 4번은 뭐 한 방 맞고는 팔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4번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8번은 안 부러질 것 같아요. 4번은 데뷔전이니까 혹시나 마음에 들고 8번 놓고 현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도 기수도 말 좋대요. 다른 기수들 얘기도 있는데 뭐 굳이 뭐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경주 넘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혼전이죠. 굉장한 혼전이 되지 않을까. 일본 히트더페이스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한 것에 비해서 사실 걸음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9월 1일날 체중이 마이너스 18kg 빠졌는데 주유권 전개하고 꾸준히 미니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 카네이스 이동국 기수의 카네이스가 지구력이 참 없는 마필인데 이거 선행을 간 거를 결국은 못 잡아내고 다나운 석세트에게도 덜미가 잡히는 1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3착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잘 뛴 것 같잖아요. 여기서 뭐 그냥 거저 오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능력이 큰 게 아니에요. 이게 편성 때문에 3착을 된 거지 얘가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송재철 기수는 뭐 만나보면 이번 주에 뭐 육군에서는 통할 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육군에서는 통하겠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1번 게이트 찼다고 또 편성 약하다고 해서 쌍대가 가리다? 이건 굉장한 오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행을 간다 갈 수도 있긴 하지만 7번 윈블레이드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결코 양보 없는 선행을 갈 여지가 있죠. 또 옥성이 형이 또 착해갖고 누가 선행 가면은 걔 랩도 옥성이 형은 절대 안 그래. 갖다 무조건 비비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재결위원들한테 옥성이 형이 찍힌 것도 있지만 그게 옥성이 형 스타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옥성이 형이 선배인데 옆에 있던 기수가 좀 그만해요 이렇게 경기 중에 외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본 히트더페이스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이게 불안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충만하 놓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사실 이 레스카입니다. 이게 아마 이번 경기 변수가 될 거예요. 뭐 없죠. 19조의 마방 자원이 워낙에 부족한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난번에 인기 9위를 팔렸는데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걸 보였어요. 마필 막 들리고 늪발하면서 막 후미권 전개하고 막 지랄 연병을 했는데 일단은 끝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박태종 기수를 만나봤는데 태종이 형이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저것 때 보면 걸음도 나아지고 있고 의외로 괜찮은 인상을 좀 받았던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번과 7번이 지지고 볶고하는 사이에 과연 어떠한 마필이 힘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임력이 검증된 마필도 없고 추임력이 좋은 마필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8번이 그 틈을 파고들면서 정말 파란의 일격을 가하지 않을까. 이거 충마로 놓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8번. 히트더페이스는 똥말이라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2번마 펀치파워? 이거는 뭐 마방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고 있지만 편성을 잘 올랐기 때문에 나 2번까지는 안고 간다. 내가 지금 2번을 추천해놓고 개 삽질거리 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나아졌어요. 마방에서도 그렇고 편성도 계속 약체들 편성이 나오니까 안 될 건 없고요. 3번은 선행 간다고 해서 팔리는 거지만은 지구력이 좀 없고요. 7번 윈블레이드도 마찬가지고. 9번만 AP 파텍이 이것도 변수예요. 사실 이게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게 주행검사를 모습을 보면은 샌드위치가 되면서 발주를 제대로 끊어내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코너 돌아와서 저리 이제 경계를 줄이고 자세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밀어줬을 때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서 좀 발주가 꼬이고 이렇게 올라온 걸음이라는 점에서 발주가 안 꼬인다면 또 편성이 약체 틈에서 선두권이 경합을 한다면 전혀 엉뚱한 이러한 나필들이 제대로 사고를 한번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고 싶고요. 8번 놓고 중요한 건 축이죠. 뭐가 축이냐? 8번이 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 예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힐스터 페이스가 압도적인 축이죠. 7번만 윈블레이드하고 8번은 한 마리도 안 잡혔네. 이거 다 쓰레기 된 거죠. 8번 축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 괜찮아요. 8번 축 놓고 상경주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 사경주로 넘어갑니다. 내가 요즘 정신 놓고 사긴 하나보다. 문자 광고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좀 밑에 보시면은 지금 어디입니까? 예, 여기 지금 계좌번호 나가고 있죠. 예, 콜센터 번호하고 내 전화번호예요. 예. 새마을금고 무통장 계좌번호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을 절약하실 분들은 3일치를 한꺼번에 입금하시면 원래는 한 6만원 들잖아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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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이니까. 근데 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쯤에 한번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자 신청은 이렇게 해주시고 핸드폰 결제하시는 분들은 060-300-7766, 060-300-7766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은 음성정보 광고 나오고 있죠?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요? 이쪽일까요? 예. 060-706-9 이걸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신청해 주세요. 서울금화 사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역시나 뭐 신마경주인데 이거 제가 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조개대 모습은 계속 좋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은 6번만 마크 스토리예요. 오늘 김동숙이 계속 여기를 참 많이 하네. 네. 역시나 김동숙 씨도 만나봤고요. 이게 주행검사를 상당히 빨리 받았죠. 잘 받았죠. 선두권 가담도 되고 제어만한데도 탄력이 월등하게 나오고 있어서 좋더라 그랬더니 김동숙 기수도 싹수가 있는 말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를 보여줬습니다. 내용도 괜찮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6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1번 풀부스터는 1분 2초 사이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발주는 좀 빠르지 않았지만 주행권에서 끌어올렸고요. 탄력은 뭐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완벽하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나는 스타의 이역 기술을 만나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뛰려고 한대요 말이. 근데 아직 어린 티가 있어서 약간 반신반의? 근데 뭐 사이즈는 보여줬으니까 주행검사에서 뭐 못 뛰는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가능성은 있고요. 7번 문항비스 치프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10조 마필인데 이 조교 때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교 때 못 뛴다고 해서 실제로 못 뛴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게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순발력도 좋고 이마필도 뭐 제어만 하는데도 그런 보여줬는데 기본적인 가락골 보여줬기 때문에 조교만 아니라면 전 이거 솔직히 한 방 하고 싶어요. 조교만 아니라면. 근데 조교 때 약간 좀 덜한 게 있어서 좀 그렇고요. 10번 블루 마카롱은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꺾어냄이 의외로 있어요. 약간 좀 결정력 부족 아니면은 지구력 부족 이런 걸 좀 보여주긴 했지만 실전으로 경영했다는 장점이 있고 명제스톰은 발주 고착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좀 나아진다면 이거 띄워줄 말 같은데 상대방들이 원체 빨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대거는 6번을 놓고 할 건데 6번, 7번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뭐 1번, 4번, 뭐 10번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은 축이에요. 몇 번이 축? 네, 6번이 축입니다. 6번 마필 내용도 좋고 조교도 잘했고 이런 거는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도 기술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물론 가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발 드리니까. 근데 지금 말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팔리고 있네요. 6번, 7번 이거 한방막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7번이 문항비스 지프가 조교 상태가 별로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불안해요 사실. 현장까지 한번 컨디션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한대원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노려봐야죠.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면 띵걸음만 놓고 본다면 4번만 흥행질주가 충만가 맞습니다. 사실 이게 충만감이 맞고요. 데뷔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죠. 걸음발 자체가 올라오는 걸음 보여줬고
최후밀권 전개를 하지만 직선 한 방에 늑발동이 걸리는데 와씨 탄력은 좋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전을 치러보지 않은 마필들이라든가 실전을 치르면서도 뭐 걸음을 안 보였던 마필들 팀이기 때문에 3번 흥행질주의 한 발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12주간의 공백이 있어요. 경주 후에 파행이 있었고요. 장호지 쪽에. 그리고 뭐 좌창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 쪽에 이제 골절이 있었던 건데 뭐 미세하니까 그건 좀 크지 않고 10월 16일에 산통까지 있어요. 얘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 아니, 물론 이제 뭐 48도나 이준철 기수나 워낙에 뭐 승부에 강한 마방이고 또 기수기도 하지만 저는 뭔가 좀 찝찝한 맛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불안해. 그래서 이걸 놓고 승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누르올 마필은 있습니다. 아이씨, 이번 다이아발 불빛이라든가 뭐 고속페달 이 두 마필이 이건 뭐 한방막권으로 끝이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분히 넣겠습니다. 네. 뭐 이거 제가 오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예요. 지금 거의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마필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고 뭐 5번마 샤이니 퀸이라든가 10번마 심볼 스타일 뭐 이런 마필들도 도전용이 있다고 보죠. 어쨌든 한 대간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승부처입니다. 뭐 3번 흥행질주가 멋진 추진력을 보일 수 있지만 좀 불안하다. 불안 요소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고요. 2번이나 9번 쪽에서 충마 선정을 하고 한 대간 승부하겠다. 반드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정보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음성 정보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이것도 능력 부진형 마필들의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선행은 정해져 있어요. 8번마 애니스. 문세영 기수와 김용근 기수로 이어지면서 한 번에 입사한 경험이 있죠. 선행을 가서 병은 쥐어짜면서 코차로 버텨내고 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편성을 본다면 천지혜가 퍼스트 썬더, 뭐 골드레벨 이러한 마필들과의 편성이었기 때문에 완전 개편성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지난 10월 12일 경주에서 역시나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선행은 어렵게 갑니다. 선행을 가도 마필이 결승선 전방에서 심하게 걸어가면서 인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졸전을 치렀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김동수 기수를 만나 물어봤을 때도 말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했더니 이게 말이 상당히 겁이 많대요.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지가 선행을 가도 뒤에서 막 이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선행을 간 상태에서 누군가 압박을 한다든가 옆에 오면 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주변에 뭔가가 이렇게 보인다든가 붙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채찍에 대한 것도 무서워할 수 있고요. 아프니까. 그래서 경기 조건은 나쁘지 않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능력만 없다는 점에서 8번마를 충마로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말 수도 있지만 보여준 걸음이 너무 시통치 않다는 거예요. 결승선 앞에서 그냥 걸어가. 힘들어서. 8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똥말들입니다. 하나같이 똥말들인데 이 3번 블루밴드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나서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생각보다 과포장되어 있다 말이.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블루밴드가 굉장히 능력 있는 마필이 아니라 매번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은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절대 크지 않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혁 기수한테. 근데 이혁 기수 조결해 봤을 때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편성에 따라서는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블루밴드에 대한 시각은 이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냥 편성 맞으면은 제가 좀 돈 좀 벌고 상금벌이 하는 건데 저는 이 편성이 얘한테는 딱이 아닐까. 또 이혁 기수의 스타일상 늘어져 있지는 않을 거고요.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8번을 보내놓고 그 뒷선에 1번과 3번이 가장 포지션 싸움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3번 블루밴드가 뒷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혁 기수도 가시나가지 않고 있는 3번 블루밴드지만 이번만큼은 한번 늘어보자. 축으로 놓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만 에이스 샤이는 역시나 뭐 개편성에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반마신 뭐 윈드스카이 워낙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는 버텨낸 걸음을 보였었고요. 대용왕은 거의 반 죽였죠 얘를. 뭐 그만큼의 걸음을 항상 있는 마필이고 농번야랑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발주가 한대요.
호수아도 나아지고 있는데 역시나 베스트는 아니고요. 완벽하게 힘이 찼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뭐 8번을 중심으로 해서 다 팔리는 그림을 한다면 저는 3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3번을 놓고 1번, 2번, 7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8번 애니son은 지우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쥐어짜서 입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불안한 마필이에요. 애니son이나 마필. 뭐 종합지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잡혔겠죠? 볼까요? 이게 잡혔네요, 이렇게. 어쨌든 현장에 가면 8번이 상당히 바람몰이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번, 2번이 인기 많으니까 3번을 놓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8번이 이렇게 안 팔린다면 3번, 8번 막건도 뭐 안 될 건 없죠. 배당만 괜찮다면. 그러니까 이역기수도 가신할 수 없고 능력이 큰 것 같지 않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편성으로 본다면 3번 블루밴드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경주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이 경주가 가장 중요한 경주죠.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니까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광고 보셔야죠. 경주 5,000m 국산 6등급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호 신경주입니다. 아마 좋은 가문도 많죠. 정말 편성이 좋습니다. 워낙에 약체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동안 달리는 빛깔은 무지가 칼 갈아왔는데 상금머리 하겠죠. 4번을 놓고 6번 쪽으로 4번, 6번, 11번 출발이 앞서면서 경주리 13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네, 5경주입니다. 오마 스마트 한생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모 언더풀 텐트로 선입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5번을 놓고 7번, 9번 2번마 원더풀댄서와 2위는 5번마 스마트 한센 3일 국산마 최고마를 가리는데 제16회 경주입니다. 설마 독도지기 이것도 1800m까지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1번만 뉴 레전드는 공백회를 가지고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번 놓고 9번, 12번 주력 트리플 라인의 뒤를 이어 네, 광고 보고 오셨고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7경주 보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돼요. 적중한다면 돈 있으면 집에 못 가지. 그냥 돈 따시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인기 마필들은 눈에 들어와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5번 정상 백호 10번 제마특급 뭐 9번만 문학파이어가 팔리나요? 네, 문학파이어 7번 금자유 이 마필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 중에 압도적인 인기만은 아마도 이 5번과 10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또 제가 잘못 만졌는지 네. 몰라 씨발 뭘 잘못 만졌는지 맨날 이게 꺼졌다 켰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5번만 정상백호와 10번 제마특급 이게 아마 대길일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리고 문학파이어가 좀 팔리고요. 금자유도 지난번에 튕겼으니까 팔리겠죠. 나머지 마필은 도찐개찐으로 팔려요. 자, 인기마 중에 1위와 2위를 다투는 5번마 정상백호와 10번마 제마특급 중에 한 마리가 현재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한대원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하겠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좋게 봤어요. 정상백호도 뭐 데뷔전 이후의 걸음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10번마 제마특급은 승급한 줄 알았는데 승급을 안 했어요. 부담량 56kg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제마특급이 보여준 걸음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야. 삭제를 할 수 있어. 충만을 잘 선정해야죠. 그 여러분들은 막권 살 때 컨디션 안 좋은 놈을 놓고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대건이가 컨디션 좋은 놈이 누군지 과연 이번 7경주의 충마가 누군지 컨디션 안 좋은 놈 놓고 사면 안 되잖아.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마필이 빠짐으로써 해서 뭐가 따라오죠? 배당이 따라오죠. 승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7경주고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경주 한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조기 퇴근. 네, 집에 일찍 가서 가족들과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면 구워 드시고, 한대건이가 원하는 대로 그린 대로 들어온다면 한대건이한테 뽀찌도 좀 주시고, 문자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뭐 이거 7경주 끝나고 난 집에 갈 거야. 그러면 토요일, 이제 일요일 거 문자 미리 한번 신청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고, 이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가지고 한동안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뛰어왔는지 경주 복귀 다 했고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알아왔습니다. 분석은 한대건이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막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대건 더버가명의 승부처고요.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은 8경주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연타석이죠, 연타석. 물론 이제 뭐 제주가 껴있고 하니까 연타석까지는 아니지만, 자, 설경화 8경주는요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죠. 뭐 2번 마 디터미네이션, 이게 아마 현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이게 승급전이죠. 우승 한번 하고 지난번에 우승하고.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2차가 됐던 마필들을 보시면 참 가간의 똥집이죠. 9월 22일날 스마트 군항이 쥐어짜면서 버텼고, 10월 20일날 보면은 크레이지가 뭐 33조 이거 뭐죠? 이것도 큰 능력이 없고 바닥에서 취입을 하는 마필이 있죠. 이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7만인 차이가 났습니다. 잘 뛰었죠. 마신 차이로 본다면 4만이 7만이 났으니까 디터미네이션이 잘 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신차가 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편성 때문이죠. 상대마들이 워낙에 능력이 큰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어요. 편성이 약하니까. 그런데 한대건이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이번 경주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일단 3번 골든스텝, 황금 럭키, 히든삭스, 그리고 빅트리플, 요 4마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 이분만 디터미네이션을 충마를 안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말 9마리밖에 안 뜨는데 뭐. 이 4마리 중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만큼은 이걸 놓고 가자, 이걸 한번 노려보자, 이 마필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디터미네이션 인정하면 한 방으로 때리면 되고요. 요거 현장 가서 좀 불안불안하다, 편성 때문에 온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노리는 마필을 그 말을 놓고 한대건 다 공개해드렸잖아요. 지금 마번을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뭘 놓고 할지만 공개 안 드렸지, 여러분들 이 안에서 잘 조합하셔도 돼요. 하지만 승부를 원하시고 승부를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음성정보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 4마필 중에 단 한 마리가 한대건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8경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화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정해져 있죠. 이런 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독보천하. 독보적이죠, 얘가 지금. 네, 축입니다. 뛴 걸음도 그렇고 상대마도 그렇고 없어, 상대마가. 10번 대마지풍이 그나마 대안인데, 얘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잖아요. 독보천하의 순발력이 대마지풍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 대마지풍은 선행 못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독보천하는 지금까지 2번의 경주에서 입상만 했기 때문에 1000m 경주 우승 한번 노려보고 싶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걸음이 나오는데. 우승 상금하고 2차 상금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 이거 우승하면 2200만 원 주지만 2차 가면 800만 원 줘요. 절반도 안 되죠. 독보천하가 조재력 기술을 만나봐도 상태도 좋다고 하니까 정주의 조건도 좋고 상태도 좋고 내용도 좋고 뭐 축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대마지풍은 검증이죠.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할 때 상당한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걸음이 늘어서 우승을 한 것이냐, 모래를 맞아도 상관없는 거죠. 이걸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람의 소리는 선입권에서 막판 한 발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가장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배당이 존재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고요. 그 틈을 파고들 몸마 스펙터키.
그리고 뭐 1번 그린 사랑 뭐 정도인데 그린 사랑은 솔직히 변화된 모습이 크지가 않았어. 좀 그렇네. 그린 사랑. 그리고 내성병에 3차 승급했죠. 혼전 중에 한 발을 쓴다면 또 모를까. 근데 신부도 순발력은 있지만 이건 뭐 넘어가야 할 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조교사 박재호 조교사를 만나보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앞발을 자꾸 드는 버릇이 나왔대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늦발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의미 없어요. 7번 놓고 하십시오. 이 두 마리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뭐 5번까지도 가능성은 있죠. 이거 또 검증이 돼봐야 맞대요.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띵거름이지. 스펙터끼리 굉장히 잘 뛰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우승했으니까는 뭐 예상제 보고 하면은 야 이거 우승했으니까 이거 잘 뛰는 말이다. 개똥이죠. 능력만은 아닙니다. 그냥 편성 약하니까 우승을 한 번 한 건데 승급전에서는 그냥 여지없이 깨질 여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뭐 그린 사랑이나 내성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조합 좀 볼까요? 봅시다. 와 이렇게 잡힌다. 이거 병신들 아니야 이거 컴퓨터 대상가들은. 어떻게 스펙타클을 대가리놓는 사람이 있어? 진짜 쓰레기다. 이게 지금 몇 명 안 잡은 예상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어떤 예상인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경마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 잡은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종합지 이렇게 나오냐? 검빛 종합지 쓰레기구만 지금은. 이거 이제 검빛 전문위원들이 다 들어오면 한 20몇 명 되잖아요. 그러면 좀 바뀌겠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예상가들이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무조건 7번이 대가리입니다. 5번은 깨질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팔린다면 땡큐죠. 저는 10번과 11번 이 두 마피를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아니다. 뭐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대가리 잡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 제가 병신이든 아니면 저렇게 저렇게 잡으면 검빛 예상가들이 병신이든 몇 명 안 되지만 판가름이 되겠죠. 뭐 현장 가면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형은 10경기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7번 스마일 거리 사이즈로는 가장 나아요. 경기도 지사배도 나가고 뭐 대상경고 나가면서 좀 졸전을 치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또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회를 선행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공백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현장에서 한번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화 라운돌풍은 최근에 성적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경주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렸죠.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지 않고 중간에 밀고 올라와서 선두권을 강탈하면서 뛴다든가 이렇게 뛰니까 말이 뛰는 건데 그게 과연 1번 게이트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 앞선에서 막 치열하게 선두권을 강탈을 하는 상황에서 1번이 안쪽에 갇혀버리면 얘가 원하는 대로 경주를 못 풀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또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선두권이 좀 더 빠르게 끌어버리면 그걸 못 넘어갈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라운드 폭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 거품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평은 이제 좀 뛰어야죠. 지난번에 너무 늘어져 있었고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게 순발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붙일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러브레이스는 박태준 기수로 만나봤는데 발주는 빠르지 않다고 해요. 이게 지난번에 선행을 가긴 했는데 사실 다른 마필이 느리니까 선행을 간 거지 뭐 얘가 아주 선행력이 뛰어난 마필은 사실 아니었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말 상태는 괜찮다고 하네요. 말은 좋다는 8번 103매니키는 매번 그 탄핵인 것 같고 김덕현 기수 만나보면 좋다고 하고요. 세명 기상은 문성혁 기수를 만나봤는데 뭐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한 5분 10분 얘기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스피드 왕룡의 조성범 기수를 만나봐도 조기 때의 모습은 이렇게 막 좋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피는 뭐 실전에서 끝거는 한 발을 쓰는 마피이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이 좋아요. 스피드 왕룡 자체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면 2번이나 7번 둘 마필 중에서 축을 잡겠습니다. 뭐 7번, 2번 한 방으로 끝낼 수 있고요. 현장 예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종합지가 보기 싫어졌다. 얘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라운드풀 같은 말을 어떻게 다리 잡지? 개무시 하십시오. 내가 펴놓고 2번, 7번 두 마필 중에서 축 잡겠습니다. 좀 종합지가 나라의 판이네요. 완전 너무 일찍 보다 보니까 다른 예상가들이 잡을 땐 저렇게 안 잡겠죠.
자, 서경마 11경기 넘어갑니다. 이것도 약간 좀 덜하지 않았나. 요즘에 걸음 변화를 보이는 마필 이 고마 대변화예요. 정말 놀라운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는 뚝심이 좀 없어서 억지로 선행 가다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젠 따라가도 와, 너무 근성 있게 뜁니다. 방춘식 기수가 부상이라서 이동화 기수의 기회가 자꾸 오고 있는데 뭐 될 때 빨아먹어야죠. 빨딱 꽂아갖고 이동화 기수 상금도 좀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탈 겁니다. 9번은 뭐 어떻게 타도 입상권이 유력하다는 점에서는 충막감이고요. 압도적인 인기마죠 5번. 뭐 인경 기수를 만나보면 약간의 좀 기복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하는데 묵직하게 가는 맛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최범 기수가 기승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조교는 인경 기수가 했죠. 기수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보면 선행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와일드 드래곤도 예전 같진 않지만 편성을 잘 만났고, 스타파워는 아직까지는 구절이 베스트는 아니래요. 주먹도끼는 지난번에 패출을 났고, 엘리트키는 영원한 복병이고, 말이 되는 마필이 없어. 스카이 돌풍은 김종준 기수 만나보면은 뭐 매번 그 정도라고 하는데, 창고 타니까 한 발 쓴다고 하는데, 이거 최근에 좋아진 거예요, 걸음이. 제가 봤을 때. 근데 김종준 기수는 워낙에 뭘 내용을 얘기를 하면 세게 얘기하는 기수가, 인터뷰를 해주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 타는 기수니까 좀 8번에 한 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경주는 다른 부진형 마필들보다는 9번 놓고 5번과 8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9번 놓고 5번 8번. 뭐 이거는 뭐 맞네요. 이건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깨진다고 한다면은 5번이 깨질 확률이 높죠. 솔직히 말해서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에 대해서 저는 9번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9번을 축으로. 근데 얘도 참 못 뛰었었는데 최근 2번 뛰는 거 보면 참 잘 뛰어요 말이. 말은 좀 변하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거나 하면은 5번을 놓고 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달의 마지막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번의 앞에 추천했는데 오늘 레이스 예상을 잡으면서 뭐 조재현 기자나 김태문 위원이나 한참 동담하면서 웃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햇빛나라는 마필을 한참 얘기했어요. 이게 2등급 말이었어요. 지금 몇 등급이죠? 예, 5등급이죠. 아마 이게 최초가 아닐까 봅니다.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이. 7세입니다, 7세. 성적이 안 나와서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쭉쭉 떨어진 거죠. 그래서 3착을 한 게 올해인가? 올해 한 번 3착하고 작년에 3착을 한 게 답니다, 이 마필은. 근데 어떻게 2등급 됐던 마필이 5등급에서도 못 오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못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어쨌든 한대건은 이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뭐 팔리는 마필은 뻔하죠. 럭키 마이더스, 대한일품, 마페봉 이런 것들이 팔리죠. 다른 거는 뭐 로얄 스마티, 이거까지 팔리네요. 이거까지는 다 팔린다고 보여지는데 3번 럭키 마이더스가 대가리를 팔린다고 한다면 저는 쾌재를 부르겠습니다. 저도 이 네 마필 중에 충막감이 있지만 강력한 선행 작전을 예고하는 마필이 있어요. 바로 7번마 대한일품입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근데 이경주가 1번 느리죠, 9번 느리죠. 3번 먹키 마이더스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긴 했지만 발주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7번이 선행입니다. 당연히. 결호의 기회죠. 기수가 누굽니까? 김용군이죠.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거는. 대한챔프가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따라가도 되고 대한일품이 뭐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안 그랬죠. 계속 선두권을 공략을 해서 선유권에 붙이든가 선행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하면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합이 딱 떨어진다고 봐요. 승부하겠습니다. 이거 축 놓고 7번을 축 놓고 후차권에 이마필드 일단 관심 갖도록 하겠고요. 복병감도 있어요. 6번 레드선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잉 조이, 천운동행 이러한 나필들도 반드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한 달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까드리고 7번을 놓고 하겠다. 7번 뭐 인기마도 아닐 거예요 아마. 7번을 놓고 하겠다.
승부라는 경주고요. 이건 뭐 종합자 틀리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면 1번, 4번, 9번이 7번보다는 더 팔릴 거예요. 한대원은 7번을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축. 한대원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마지막까지 한대원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 경마는 마무리 짓겠고요. 승부처 문제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12경주 5, 7, 8, 12 7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 5경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경마는 메인 승부 2개 다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줘서 그렇지 한때건 제주도 잘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듣고 잘합니다. 제주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고요. 일요일 경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